날씨는 좋네. 이러다가 비가 온다고? 오늘 저녁에 비 온다는. 비 표시돼 있었어. 근데 모르지 뭐 또 바뀌었어. 여행 5일째. 오늘의 미션은 딱 하나. 즐거운 조식 타임. 조식당 입구에서 바우처에 방 번호랑 이름을 적고 입장합니다. 야외엔 딤섬, 와플, 에그 스테이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 주문서에 원하는 계란 요리 체크해서 에그 스테이션에 갖다 주면 완성된 요리를 테이블까지 가져다 줍니다. 조식당 입장부터 시스템이 꽤 꼼꼼하네요. 다국적 여행객이 찾는 도시 푸켓. 특히 중동, 인도 쪽 손님이 많아서인지 인도식, 중동식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호텔이 여러 입맛을 잡으려 애쓴 흔적이 보이죠. 코트야드 메리어트엔 수영장이 무려 5개. 오늘 우리가 고른 풀은 트로피컬 풀. 깊은 쪽은 수심이 1.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베드 차지하기도 어렵지 않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첫날 빠통을 둘러보고 내린 결정. 이번 빠통 여행에서는 복잡한 일정 없이 수영 실컷 하고 맛있는 거 실컷 먹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여행이긴 한데 이번엔 진짜 그게 전부. 그냥 그것만 하기로. 해가 쨍한 날보다 수영하기엔 오히려 더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과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람. 저희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쪽입니다. 번개만 안 치면요. 씨발 생각보다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스럽게 말하던 것과는 다르게 비가 더 크게 쏟아지자 남편은 다시 수영장으로 직행하네요. 빗속에서 하는 수영도 좋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빗소리 듣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거짓말처럼 해가 납니다. 자, 이제 해도 났으니 맥주 한잔 해야겠네요. 각 수영장 풀바에서 시간별로 돌아가며 해피아워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체크해두고 알차게 쓰세요. 인간의 160이란 얘기야. 겁을 끼웠다. 빠통 비치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비치 앞에는 마사지 받을 곳도 있습니다. 발 마사지는 1시간에 400바트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아까 비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해변에 파라솔이 가득하네요. 시암이란 게 뭔 뜻이? 응. 아이콘 시암이 있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시암은 태국의 옛 이름이라고 하네요. 오늘 점심은 시암 푸켓 시푸드. 한국 사람 리뷰가 많은 곳인데 얼음미 해산물을 보니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낮 기온이 32도 정도,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을 때라 실외에도 좌석이 있지만 에어컨 있는 실내로 들어갑니다. 시나 먹겠어. 크랩은 100g당 170원. 레드 스태프. cho được phải chín thì cho nhiều đợt này. 랍스터 700g의 가격 1680바트. 보통 600g에서 700g 사이라고 하네요. 빠통 비치 바로 앞 식당인데 이만하면 가격도 괜찮고 깨끗하고 시원해서 합격입니다. 고추에 꽂혀서 프라이드로 시켰는데요. 좀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다음에 온다면 스팀으로 주문할 것 같아요. 동남아 여행 오면 식사할 때 모닝글로리가 기본이잖아요. 태국은 솜땀이 김치 역할을 톡톡히 해줘서 모닝글로리 시킬 일이 없었어요. 잘 어울려. 물이요? 응. 물에 먹는 거래? 어. 나 솔직히 확실하지 않아. 망고 스티키 라이스. 식사일까 디저트일까? 참 궁금했는데요. 정답은 디저트. 찰밥 위에 코코넛 밀크 소스를 뿌린 뒤 밥과 망고를 떠서 먹으면 단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다시 빠통 비치로 나왔어요. 비치 프런트 숙박 찬스 알차게 써먹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보다 더 아름다운 선셋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말 많고 탈도 많은 빠통. 하지만 이 여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문득문득 그리워질 곳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대할 거 없다며 입을 모으던 이 빠통비치의 풍경이 제게는 가장 깊은 여운으로 남네요. 역시 여행의 진짜 매력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마주치나 봅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리조트 주변에도 야시장이 2개나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부 있고 그런데, 그지? 우리도 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왔으면 먹을 데가 있었겠네. 전날 저녁은 근처까지 왔다가 제가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잊지 못할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좀 더 돌아볼 걸 그랬어요. 야시장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요. 입구부터 색전구가 달려있고 분위기가 아기자기하죠? 호객행위도 적당한 수준이라서 부담 없이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요. 만 원 넘게 줘야 되네. 먹을 자리가 깨끗하게 잘 마련되어 있었지만 점심배가 아직도 꺼지지 않아서 과일만 조금 샀습니다. 그래도 과일 주스는 한 잔 마셔줘야죠. 이게 31불이야? 80인데? 알아서 주기지. 차가 다른데? 사와디카. 얇은 파이샤. 인사를 거꾸로 해도 주스에 재료가 빠져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마린플라자 야시장. 이제 마사지를 받을 차례. 호텔 건물에 있는 마사지샵이라서 1시간에 690바트로 좀 비싼 편이지만 숙소와 가깝고 리뷰도 좋아서 찾게 됐어요. 직원들은 매우 친절한데 발 마사지 공간이 협소하고 조명이 밝아서 다른 손님이 있었더라면 눈이 마주치는 좀 어색한 구조였을 것 같아요. 마사지는 무난했지만 서비스와 환경을 생각하면 비싼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샵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아서 찜해두었던 곳으로 들어왔어요. 맥주만 한잔 해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허전해서 피자도 추가했습니다. 앉아서 빠통피치 거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어요. 맥주는 좋았고요. 피자를 잘 안 먹는 편인데 역시나였네요. 반쯤 먹다가 포장을 부탁했는데 꽤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한국인들에게 꽤 호의적이니까 빠통 가시거든 한번 들러보세요. 밤 11시 24시간 빨래방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리 촬영은 하지 못했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거리였다고만 해둘게요. 마음이 편치 못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 무리 중 한 명이 우리를 툭 치며 뭔가를 요구했어요. 일행이 바로 말려서 별일은 없었지만 솔직히 꽤 당황했습니다. 여행 다니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여행 영상에서 본 어떤 시비거리에도 엮이지 말라를 다시 새기면서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빨래방은 구글맵과 달리 밤 12시까지만 운영 중이었어요. 밤에 맡기고 아침에 찾아오려 했는데 1시간을 길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처 야시장도 가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인지 먹을 기분은 아니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분위기는 마린 플라자가 훨씬 좋았어요. 평소의 여행과 같았다면 어느 바에서 맥주라도 한잔하며 기다렸겠지만 우리는 그냥 1시간을 거리에서 버티고 세탁물을 찾은 뒤 바람의 속도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자정 직전 편의점 맥주 2캔을 아슬아슬하게 사는데 성공해서 신나게 마무리한 하루였습니다.